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전날 좀 낙관론이 작용해갖고 미증시가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낙관론이 약간 후퇴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병력을 물린 다음에, 다시 포격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밤 말고 그 전날 밤에 급등했던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러시아가 군대를 일부 물리기로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느냐는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이 제가 방송할 때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러시아가 협상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 자기들이 밀리고 있으니까 재정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잠시 물리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철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한 1.2% 정도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협상 타결 쪽하고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끌릴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약간 반등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지금 한 107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3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107달러로 다시 이제 재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이 석유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의 상한가 다 들어갔거든요.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부 다 이제 석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면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내려왔던 게 다시 이제 시간의 상한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에너비스를 가장 대장격으로 보는 편인데요. 쭉 빠졌다가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재반등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의 상한가 가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또 가기에는 또 그게 만만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게 악화된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이런 말이 맞는데 이게 또 현재 약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요. 공격은 포격은 하고 있지만 병력을 약간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전쟁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 그래서 시장이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좀 애매한, 많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지수도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안 빠지고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국제유가 이런 거 상승하면 석유 관련주들이 다우지수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 어저께 2점 몇 프로 올랐다가 지금 일부 좀 줄었다. 그래서 이게 쭉 빠진다는 의미보다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쉬어간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빠진다기보다 이 올라간 부분이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의미로 약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 탐색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쪽으로 노리다가 빠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봉으로 바로 쭉 급락할 이런 악재는 아니니까요. 약간 조정받다가 들어올리려는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탐색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볼 상황도 안 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혼조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수가 코스닥 지수도 어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대충 요 정도 선에서 혼조세로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미국 선물지수, 우리 장중에 일어나는 미국 선물지수 같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로 그냥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략 난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방향 잡히면 종목을 배팅을 하면 되는데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이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샀다 팔았다 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그렇게 풀베팅으로 그냥 확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 주가는 거의 안 변했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로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은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쪽에 집중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운 종목 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ST바이오센스 400 정도 있었고 티플렉스 120, 소프트센 100, 피델릭스 1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프트센하고 피델릭스 두 종목 사고 나서 좀 후회했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델릭스 이 종목 급등할 때 이때 모양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어제 말고 그 전날이죠. 종가에서 갭으로 떠갖고 올라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갭 메우려고 어제 눌렀단 말이죠. 그래서 누르고 종가 여기서 샀습니다. 샀는데 바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 수화를 그치고 그 다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디금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올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위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 시간에 걸려서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 누를 것 같은데 뭐 밑으로 쭉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타이밍 봐가지고 얘는 그냥 정리를 해버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 종목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돼요. 워낙 긴 시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당장 돌아서 급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거 뚫고 올라간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횡보가 길면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 횡보가 아주 길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걸 만약에 강한 시세로 뚫고 나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장기간 횡보했는 종목은.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지금 횡보를 좀 했기 때문에 대충 한 2,000원 선대만 뚫고 올라가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오늘 과연 어느 정도 힘을 내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상황 봐서 못 들어올리면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소프트세는 지금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충 플랫폼 기업 쪽으로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쪽 종목이긴 한데 이 설명을 보니까요.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저는 실적 좋은 종목을 무조건 선호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작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 전해에 비해서 지금 탁월하게 높아졌죠. 이 회사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발전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로 보면은 솔루션, 유지보수 공급, ICT 사업, 이런 쪽으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 사업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플랫폼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쪽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그렇게 인정하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느낌에 이게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합니다. 지금, 저는 플랫폼 정부 이야기하는 거기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쪽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엑셈 같은 이런 종목이 이제 보안 관련주인데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예 이런 쪽이 강하게 앞쪽에 저항대 뚫고 강하게 밀어올리는 종목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주봉 월봉으로 봐도 앞쪽 매물은 다 뻗겨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위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 종목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피델릭스도 좋게 보는데 요건 오늘 상황 지켜보고 오늘 못 들어올리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럼 소프트세는 이왕 잡았으니까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T플렉스는 국제유가 상승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로 들어올리는 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니켈 해갖고 올라가기는 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어제 잘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한 12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그대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실적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갭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그대로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SD 바이오센스 지금 4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요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제 대체로 다 힘이 없었어요. 보시면 SD 바이오센스가 거의 대장격으로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혼자서 지금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요. 요 부분이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확진자 42만 명이었는데 어제 그 예상 인원이 3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되면 32만 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42만 명에서 32만 명이면 10만 명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이 줄어든다, 뭐 꺾였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위로 띄우면서 팔아먹지 않을까 이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중국의 확진자 늘어나는 걸 생각하고 잡았는데 중국이 지금 한 8,600명 정도 8,000명에서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주말로 가면 갈수록 확진자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건 현재 지금 비중이 400만 원인데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중을 좀 줄이는 날로 그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은 오늘 테마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수소 관련해서 종가 부분에 급등을 시켰는데요. 유니크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종가에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얘가 대장격으로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가 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JNK 히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겹으로 빵 떠갖고 여기서 종가에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돼가지고 지금 한 6.7%나 시간에서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030원이면 여기가 되거든요. 대충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올라간 이 부분이 부담돼갖고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적으로 압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공약 중에 크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 재건축하고 그다음 원자력 테마, 그다음 그 디지털 플랫폼 사업 요런 정도가 지금 그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수소 관련한 테마도 있더라고요. 수소 산업 육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테마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수소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계속 밀렸죠. 이거 예전에 수소차 한참 유행할 때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수소 산업 육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 많이 나올 때 있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뭐 10배 간다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올라가던 이런 시절 보통 한 3,000원짜리가 뭐 만 몇천 원 갔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다음 그 이후에도 또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수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가 지금 대세기 때문에 수소차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 저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뭐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수소 탱크를 보관해 놓고 이제 넣어서 가면 되는데 전국의 주유소에다가 수소 충전소까지 이렇게 설비하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조금은 그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어제 몰린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건 그냥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재건축 쪽에 한국가구 이 종목 어제도 한번 들었다 놨는 적이 있는데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공테크 급등하는 바람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급등하는 바람에 덩달아서 따로 올라갔고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확 매수가 들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패를 까다가 들켰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덕시나 오징어를 좋게 생각했는데 얘는 지금 뒤로 밀립니다. 생각보다 매물도 많고 세력이 끌어올리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쪽보다는 NX는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제가 싫어하는 종목이고 한국 가구가 딱 지금 앞쪽에 고점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티플렉스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중을 조금 높이든지 뭐 비중 높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티플렉스는 그냥 보유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한국 가구 요 종목을 그 SD 바이오센스 비중 줄인 다음에 이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정도 위치면 5일선하고 지금 간격도 거의 다 좁혀놨죠. 그럼 요 정도 되면 그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 정도 요 정도 되면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고, 요 슈팅 나오면 이제 또 앞쪽에 다 벗겨놨기 때문에요. 매물이 없죠. 요거 뚫고 나면 이제 한번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며칠 쉬기 전에 그 맥크스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제가 여기서부터 노렸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밀렸다가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면 땡겨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종목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확 땡겨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 돼버리면 여긴 들어갈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노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치가 대충 지금 일봉상으로 이런 느낌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아닐까. 어디 갔죠? 어디 갔나? 아침 길게 하면 안 돼. 네.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지금 일봉상에 고점 위치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단타들 막 들어오면 눌러가 꼬리 달고 누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손절하고 나면 다시 땡겨 올리고 이렇게 해서 물량소화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위에서 이익 실현해버리니까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부담이 됩니다. 자기 돈으로 끌어올렸는데 남들이 팔아먹고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털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그 손바뀜 일어나고 나서 땡겨 올려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땡겨 올리는 주체가 되는 거죠. 다 비슷한 위치에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 다 따라 올라가고 위에 가서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떠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다 팔아먹어버리죠. 그럼 다 팔아먹으면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고, 이거 힘을 다 집결하고 나면 위로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가구 이 한 종목에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영상에 뭐 라이브 방송 이야기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매매 방법을 터득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